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핑계는 있어요. 요새 누가 그런 일을 해. 좀 정리를 해 두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기여야. 그런데 형은 그 뒤에 조치를 해놨죠. 이제 상속인들 중에 꼭 한 명은 네.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무슨 조치를 했을까요? 방법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제 간에 상속 다툼이 있는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상속 문제는 대부분 이제 형제들 간에 생기는데 어느 한쪽이 좀 너무 과한 요구를 한다거나 좀 서운한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쟁 과정이 어떻게 시작됐다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블로그 사례 간단히 요약 부탁드립니다.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아버님이 계시고 아들 2명이 있습니다. 형과 아우. 네. 그 3명인데 이제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제 이 형제는 뭐 오이는 괜찮았어요. 잘 지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형이 동생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케어하고 뭐 돌보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형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가정을 일구어서 독립을 하고 그런 이제 사람이었음에 비해서 동생은 좀 이제 막내로 좀 귀하게 자라서 그런지 부모님한테 이제 많이 의존을 하고 또 사고도 많이 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결혼을 했어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부모님한테 이제 손을 벌리고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동생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귀가 얇아요. 뭐 주변에서 뭐 하자, 뭐 좋다더라, 뭐가 대박 난다더라 하면은 뭐 견디질 못하고 바로 거기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사업이 잘 된다더라 그러면 돈이 없어도 뭐 심지어 빌려서라도 거기 투자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어땠겠어요? 결과가 다 좋았을 수는 없고 대부분 망했죠. 네. 주변에서 뭐 카더라, 이렇다더라 그런 정보들이 고급 정보일 리가 없고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사기성 그런 정보들이었던 거죠. 이제 거기에 혹해서 이 동생이 계속 투자를 하고 빚을 지고 했는데 이제 그 빚을 부모님이 갚아주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능력이 안 되시니까 이제 이 형이 부모님 역할을 형이 이제 부모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일만 있으면 와가지고 형 뭐 이거 좀 해줘, 나 이번에 마지막이다, 정말 한 번만 도와줘 형, 뭐 이렇게 부탁을 하고 형 마지못해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도와주고 그게 이제 벌써 막 몇 억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하루는 동생이 또 손 대지 말았어야 될 또 사업에 손을 대가지고 망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컸어요. 그게 뭐 한 번에 6억인가가 날아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동생의 와이프 재수 씨가 찾아왔어요.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동생이 사라졌고 이미 집을 나갔고 집에는 막 이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돈 갚아라. 네. 그리고 이제 막 그다음부터 집으로 막 이제 우편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막 뭐 독촉장 그리고 막 무슨 가압류 됐다 뭐 돈 갚아라 이런 연락이 오니까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남편은 집 나가서 연락 두절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형이 또 그걸 볼 수가 없으니 또 이제 그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라고 하고 또 수소문해서 동생을 찾았어요. 네. 숨어있는 동생이 찾아와서 내가 갚아주마 라고 하고 갚았어요. 물론 이제 그 형님의 부인은 무슨 잘못이에요? 그렇죠. 네. 속이 타겠네요. 네, 속이 탔죠. 타들어가지만 겨우겨우 설득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도와줍시다. 그래서 이제 도와줬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빚 다 갚아주고 얼마 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아버님이 이제 뭐 집도 있고 뭐 예금이나 이런 자산들도 좀 있으셨기 때문에 네. 상속 문제가 당연히 이제 생겼죠. 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이제 동생이 형 그 아버지 그 집 어떻게 팔고 어떻게 해서 나 얼마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형이 이놈 봐라 배신감 느껴졌겠네. 지금 뭐
지금 아버지 지금 장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뭐 아버지 재산 어쩌고 그리고 지금 내가 너한테 빌려주고 갚아주고 한 돈이 얼마인데 지금 그거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좀 돈을 달라고 해? 화가 난 거죠, 화가. 네. 화가 나서 너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 내 돈 먼저 갚아라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동생은 아니 내가 형한테 갚아야 될 돈은 그거는 나하고 형 문제고 아버지 재산 지금 나누는 거는 그 상속 문제인데 그걸 여기다가 왜 갖다 대냐. 그건 별개인데 갖다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내가 황당했겠네. 이런 놈을 믿고 내가 해줬구나. 그동안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와이프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 해줬더니 나한테 이렇게 갚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팔아서 주는 순간 그 돈 분명히 다 없어질 거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해온 걸 봤을 때 그러면 나한테는 돈 못 갚는다 얘는. 그러면 쟤한테는 절대 상속재산 분할해서 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속재산 분할은 제가 뭐 과거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분할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분할 방법은 협의 분할이에요. 협의로 해서 어떻게 나누자라고 이제 협의를 하면 되고, 협의가 안 되면 뭐 법원 심판을 통해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협의가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네. 무조건 동생은 무조건 n분의 1 반반 이렇게 딱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너무 괘씸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지금 재산 다 날아가게 생겼다.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냐? 라고 궁금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무슨 조치를 했을까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당연히 안 됐겠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상속재산 분할 뭐 소송을 가자니 뭐 딱히 뭐 반반 뭐 5대5 뭐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거 이외에 뭐 이렇게 달라질 거는 특별히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형이 아이 좋아, 그러면 도장 찍어. 그래 좋아, 반반 찍어서 이제 반반씩 나눈 거예요. 그런데 형은 그 뒤에 조치를 해놨죠. 괘씸하니까 뭘 했냐, 돈 들어갈 그 통장을 미리 가압류 해놓고 돈 들어가서 바로 빼온 거예요. 집도 바로 가압류 할 준비 딱 해놓고 있다가 등기 되자마자 바로 가압류한 거예요. 그리고 민사소송 걸었어요. 내 돈 갚아. 당연히 갚아야죠. 판결문 받고 그 돈 뺏어 오는 거죠. 그러면 동생은 결국 형 말대로 다 된 거예요. 그러네요. 형 말대로 그냥 해줬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를 괜히 욕심 부리다가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죠. 형제 간에 이미 채무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n분의 1 받을 돈에서 법으로 자동으로 뭐 채무 관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건 없나요? 그게 이제 동생이 얘기한 그게 답이긴 해요. 아니 형하고 나는 빌려주고 한 거는 형하고 나의 문제일 뿐이고 그건 민사적인 문제고 아니 상속 문제는 나하고 아버지 문제니까 별게 아닌데 그걸 왜 여기다가 갖다 넣느냐. 동생은 법을 잘 알고 있었네요. 아니 엄격히 따지면 그렇죠. 하지만 합의를 해주면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합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같이 못하는 거지. 그걸 같이 할 수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정을 고려해서 상속재산 분할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 합의를 안 해주고 결국은 이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분쟁이 생기는 그 원인을 제가 곰곰이 보면 이제 상속인들 중에 꼭 한 명은 욕심을 부려요. 그것 때문에 일이 커집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냥 좋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주면 좋은데 한 명이 꼭 나는 안 돼. 된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좀 다른 주장을 들고 나오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형님의 방법은 어쨌든 n분의 1을 네가 고집하니까 좋아 n분의 1로 나누자라고 했고 그래도 돈을 회수할 방법으로 가압류라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도 상속 단계에서 뭔가 이미 뭐 답변을 하셨지만 그 조정할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방법은 없어요. 합의.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정답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법원에 가서도 재판 중에도 이제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미리 합의를 하셨다면 좋았겠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합의가 안 되고 결국 소송 거치고 돌아서 이렇게 되니 그 형제 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깨졌겠네요. 네, 오해가 남아있을 리가 없죠. 네, 이제 남남은 그냥 남보다 못한 사이 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그 동생은 이제 그런 욕심을 부릴 때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각오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사례뿐만 아니라 그렇게 상속인들 중에 한 명이 자기 욕심을 부리고 나올 때는 그 생각의 밑바탕에는 나는 이런 형제 간의 우위보다 가족 간의 이런 유대관계보다 돈이 더 좋아. 그래서 내가 돈을 가질 수 있으면 그 관계는 깨져도 상관없어 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안타깝죠. 슬픈 얘기네.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멀리 내다보지도 못한 거네요. 네, 이 동생은 제가 아까 귀가 얇다고 말씀드렸죠. 네. 철도 철미하고 뭐 그런데 밝은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큰 돈을 뭐 자주 잃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금전 관계 때문에 상속에서 형제 간의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에게 아직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조언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네. 이제 상속이 딱 이제 시작이 되면 돈 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협의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실 분이 미리 뭐 유언장을 써서 좀 정리를 해 두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는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걸 안 해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그냥 탁 돌아가시면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진짜로. 그러면 막 콩가루 집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조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상속인들 간에 이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욕심을 좀 부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꼭 누군가는 욕심을 부리고 꼭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 뭐 막내가 아버지 모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어, 인정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어떤 한 분은 그게 무슨 기여야, 반대로 아버지 집에 얹혀서 공짜로 먹고 살은 놈이야, 쟤는 돈을 토해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생각이 반대죠. 네.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지금 10년 이상을 아버지 병간호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지금 시집살이 하면서 막 요새 누가 그런 일을 해. 그렇죠.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돈도 못 받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생각으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나는 인정 못해줘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꼭 핑계는 있어요. 예, 그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협의 못 해주는데 왜? 나 협의 해주려고 했더니 뭐 장례식 하는데 뭐 나를 뭐 서운케 해가지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얘기를 핑계거리죠, 사실. 다 핑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안 해줘. 예. 그래서 저는 알죠.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다 핑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돈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예. 그 핑계를 내세우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형제 간의 우위를 그렇게 깨기보다는 배려해줄 건 해주고 진지하게 좀 이렇게 양보할 건 하고 해서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영상에는 형제 간의 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겼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과도한 욕심은 좋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분쟁 없이 형제 간의 우애를 상하지 않고 상속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팁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